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앞부분 보셨고 이제는 그 고위험 병원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병원체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 분양, 이동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양하거나 이동했을 때에는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감염병 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에 환경에서부터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우셔야 될 거 지체 없이,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신고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감염병 위반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 태아 성감별 했던 거와 동일한, 그리고 역학조사와 사례조사를 방해했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위험 병원체가 뭐냐? 대표적인 예를 들면 패스트, 탄저, 브루셀라, 보툴리눔 톡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거의 뭐 1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감염병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고위험 병원체의 반입 허가입니다. 자, 반입이란 말은 그쵸?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허가받지 않고 들여왔다.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벌칙이 있습니다. 몇 년 벌칙이냐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면허를 빌려준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경우, 또는 혈액을 매매했을 때 받았던 벌칙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몇 년짜리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옆에 메모해 두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위험 병원체에 분리를 했거나 아니면 반입을 했다 그러면 안전관리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제23조 같은 경우는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예방접종이에요. 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쵸?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 예방접종,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 예방접종. 자, 필수 예방접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시기에 따라서 접종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임시 예방접종이다 그러면 감염병이 돌고 있을 때 이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접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 다 묶어서 누가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느냐, 이 시행자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묶어서,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필수 그리고 임시 예방접종의 시행자가 누구냐? 보건소장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느냐, 종류를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 중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잘 나오고요. 요게 똑같이 22년 3월달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1, 2, 3, 4, 5 주고 골라라. 그럼 외우지 않으시면 고르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 보세요. 디프테리아, 폴리오 100일에부터
인플루엔자 A형 감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총 16가지가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가지 외워주시면 되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여기에는 2가지가 있죠. 장티푸스와 신증후군 출혈열. 그래서 18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 빼드릴게요.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 16가지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미 한번 외우신 거죠. 우리 아동간호에서 그 유아기,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그리고 그 계속 맞아왔던 예방접종 순서가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에서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외우시고 종류도 같습니다. 자, 임시 예방접종으로 넘어갑니다. 임시 예방접종, 자, 누가 시행해야 하느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임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언제 예방접종을 누가, 그쵸? 어디서, 어떤 질병을 할 것인지를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2번에 나와 있죠. 자, 시행자는 예방접종의 일시, 장소, 종류,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자, 예방접종의 일시부터 사람의 범위까지 괄호넣기 하시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예방접종을 했다. 그러면 예방접종 했습니다. 라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 3번에 나와 있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들은 묶어서 시행자였죠.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 시행자, 그리고 더하기 질병관리청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부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시행자,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학조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이미 외우셨고 옆에 메모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어디에 둘 수 있느냐? 질병관리청 괄호넣기 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반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자,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있고요. 2번째,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분야의 전문가. 3번째, 의료인. 요 3가지 경우에만 피해조사 반원이 될 수 있다. 체크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예방접종 약품의 계획과 생산이에요. 원래 예방접종 약품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생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이만큼을 생산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나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언제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느냐, 기억부터 리을까지 묶어서 체크해 두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1, 2, 3, 4 딱 보면 시험 문제 나오기 제일 좋죠. 그래서 언제 미리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1번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2번 시범 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할 때, 3번째
생산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때, 네 번째,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 네 가지 경우는 거꾸로 질병관리청장이 그 제조업자에게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이고요. 예방접종은 외우셔야 해요. 필수 예방접종의 종류 시행자, 임시 예방접종할 때 공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예방접종 증명서 누가 발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누가 반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리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예요. 자,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과 시행입니다. 우리 그 감염병 관리 위원회 밑에 10개의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셨던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었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과 시행,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은 누가 세웠냐?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세웠었죠. 그래서 위기관리 대책 수립과 시행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위기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자, 기억부터 쭉쭉쭉쭉 보시면 비읍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묶어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기관리 대책 따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 기본 계획의 내용을 외우시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두 번째, 감염병 위기 시에 정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누가 감염됐고 이동 경로는 어떻고 이런 정보 공개 다 했었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자, 감염병 위기 시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분들은 역학조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정보 공개도 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공개할 수 있느냐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 합니다.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 자,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관심, 그 다음에 주의, 그리고 경계, 마지막에 심각,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관심 단계에서는 정보 공개하지 않죠. 관심을 지난 주의 단계부터는 정보 공개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의 금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이상의 예보, 경보가 발령됐을 때에 거짓 진술의 금지, 정확한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네 번째,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이에요. 자, 감염병이 확산이 됐다. 그러면 이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기관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가번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나번 시장군수, 구청장, 모든 사람이 감염병 관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병 관리 기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했을 때에는 그 설치에 드는,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감염병 위기 시에 감염병 관리 기관을 설치
할 수 있는데 4번과 5번이 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아까 4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기관 중에서 병원과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하고요.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의료기관을 포함한 일반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설치 지정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 그리고 그 감염병 관리 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어려운 경우가 지정할 수 있고 가와 나 두 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번 보시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나번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나번에 보시면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이거는 의료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염병 관리 기관을 지정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구나 괄호해 주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감염병 관리 기관은 지정을 했고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요게 41조부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급 감염병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자, 감염병 관리 기관, 전문 병원, 전문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번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가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의 치료,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를 말합니다. 자, 언제 자가, 시설,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의사가 자가치료,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니은번, 입원 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세 번째, 디귿번, 감염병 의심자. 자, 환자는 아니었으나, 그쵸, 의심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 이 사람들은 자,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치료하거나 시설 이동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왔죠? 자,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니은번, 의사가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다 판단하는 경우, 디귿번,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 시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치료, 자가격리죠. 집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나번과 다번에 한 사람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괄호넣기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 9번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으로 넘어가죠. 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강제처분,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선박, 항공기, 열차,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강제로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답번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마찬가지로 감염병 환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행치료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고요. 라번에 보시면 조사 거부자, 이 사람을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조치, 그쵸? 조사하고 진찰하고 입원시킬 수 있고 동행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누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즉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조사에서 원인이 밝혀지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방역이에요, 방역. 방역 조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가번입니다. 일시 폐쇄, 공중의 출입 금지, 해당 장소의 이동 제한, 통행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할 수 있고요. 나번,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번,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시킬 수 있고요. 라번, 자, 오염된 물건을 사용,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고요. 마번 보시면 그 장소에 대한 소독 할 수 있고, 바번, 자,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이런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예방조치로 넘어갑니다. 감염병의 예방조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방역조치도 하지만 예방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쭈루룩 희음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실 순 없고, 자, 이 중에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희음까지 중에 니은번 앞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니은번입니다.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더하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 지침을 준수하게 하는 것, 요 내용까지 첨가하셔서 니은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행, 집회, 제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렇게 정리하셔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예방조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염 취약계층, 저소득 사회복지시설을 말하고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의료와 방역물품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외우셔야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빠졌죠? 체크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독의 의무도 있습니다. 감염병이 예방하지 않도록 소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 괄호 넣기 하시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 시행자,
분들이었죠. 그래서 쥐, 위생, 해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그 예방접종 시행자, 소독의 의무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 소독의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7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소독업자가 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2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 단어들이 익숙하시죠? 예. 그래서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요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연결이 잘못된 것은, 또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만 이렇게 찾아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역관 먼저 나왔네요. 방역관은요, 하는 일이 방역이죠.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방역관이 나오면 방역이란 단어가 같이 따라 나와야 답으로 고를 수 있죠. 넘어가요. 역학조사관입니다. 역학조사관의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둡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역학조사라는 말이 있어야 연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검역위원입니다. 검역위원도 마찬가지로 검역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사람이고요. 예방위원, 이 사람들도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이름과 똑같은 업무 이렇게 줄 쳐주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비 부분이 나오는데요. 경비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돈은 내가 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다 그러면 역학조사 비용 누가 냅니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경비 처리하는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벌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5년부터 300만 원, 뒷페이지 보시면 100만 원 과태료까지 나오는데, 이 벌칙에서는 자, 1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형의 도를 처한다. 뭐였냐면 고위험체, 그쵸? 반입 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나와 있고, 자, 반입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했냐면 질병관리청장에게 받아야 했었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는 자, 나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3년짜리 징역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인트는 비밀 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 정신건강, 그렇죠? 결핵, 그다음에 감염병까지 정보 누설, 비밀 누설했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구나,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혈액에서만 비밀 누설, 정보를 누설했다라고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죠. 그래서 혈액에서만 다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년짜리 있습니다. 2년짜리는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뭐냐? 역학조사 거부였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거부했을 경우에, 그리고 사례조사, 보건소장이 했던 사례조사를 거부했을 때 얘는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염병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감염병에서도 한 문제, 양은 많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왔던 감염병 제2조이죠. 감염병의 종류 표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시험 문제에 풀 수 있습니다.